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파스텔 실험을 통해서 이제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나온다. 네, 그쵸. 생물 속생의 법칙. 네. 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자연 발생할 수 없음을 이제 증명했었죠. 네. 근데 이제 교과서라든지 또 뭐 과학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네. 이 유기물 스프로부터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다. 그쵸.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음, 파스테르의 생명 속생의 법칙, 이것이 밝혀진 게 1864 년이거든요. 네. 그로부터 지금 한 15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 사실 범위 안에서는 반증된 적이 없고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론에 의하면 과학적 사실은 무기물로부터 세포 같은 생명체가 저절로 나올 수 없다는 거니까 진화론을 배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음, 진화론자들은 이것 때문에 한 가지 오늘날과 다른 처음 지구의 모습을 가정하게 됐어요. 원시 지구라는 걸 설정해서 지금과는 다른 조건의 대기와 환경을 가진 그런 원시 지구 상황에서는 혹시 모르지 않느냐. 물질에서 바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하게 된 거죠. 화학 반응으로 생명체가 생겨났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화학 반응으로 이제 생명체 또 세포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 진화론에서는 화학 진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이 되고 유기물들이 모여가지고 세포를 형성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사람의 세포를 부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품이 1조 개 정도가 됩니다. 세포 예. 하나를 구성하는 부품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예. 이게 보잉 747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 600만 개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한 부품이 보잉 747 비행기를 만드는 부품의 16만 6천 배예요. 와. 세포 어마어마하죠? 하나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포를 만드는 건 비행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구나. 그리고 음. 정교한 과정이구나. 네. 그러니까 고도의 설계가 필요하겠구나. 네. 예. 비행기도 뭐 우연히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만으로 세포를 만드는 이 부품들, 구성 요소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예요.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단지 화학 반응만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냐 하는 문제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진화론자들한테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렇죠. 예. 중요한 그죠. 문제겠죠. 진화론을 밝히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한 문제겠죠.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이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요? 실험을 해 봤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스탠리 밀러라는 분이 무기물들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실험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 그 실험 이후에 과학계에서는 무기물로부터 세포를 구성할 수 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적인 생명의 기원의 그런 단초를 입증했다. 어. 이렇게 말하면서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 왔어요. 음.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는 2009 교육과정까지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한 10년 전까지도 고등학교에서 이 실험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윌러의 실험과 그 유사한 실험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밀러가 선택한 그 원시 지구의 대기라고 생각했던 그 가스들의 문제인데요. 밀러는 원시 대기를 메테인, 수소, 암모니아로 구성됐다라고 생각했고 실험 도구에다가 그 세 가지 기체를 넣어서 합성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화학자들 또 지질학자들은 이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메테인과 수소와 암모니아만으로 구성된 그런 환원성 대기로 구성됐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시 지구의 조건과 다른 실험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밀러는 번개라는 것을 실험실에서 전기 방전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밀러가 실험한 그 장치에서는
전기 방전이 일어나서 플라스크 안을 200도씨 정도로 유지를 해서 유기물 합성하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실제 번개는 어떠냐면 200도씨를 유지하지 않고 한번 번개가 쫙 치면은 대기 온도가 순간적으로 30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요. 예. 그러면 있던 유기물도 타버리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유기물이 합성되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될 수 있는 조건이 실제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환원성 대기만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기방전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냉각 장치를 바로 통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물에 보관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과정들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자연적인 건가요? 인위적인 건가요? 인위적인 거죠. 그쵸? 예. 본인이 그렇게 하나하나씩 설계를 해서 만든 장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자연 어디에도 그렇게 특수한 대기들만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냉각 장치를 거쳐서 물속에 바로 보관되게 하는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과정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사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인위적인 설계된 장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연 발생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가 주요 성분이죠. 그런데 밀러는 그 플라스크 안에 절대 산소를 넣지 않았어요. 왜 산소를 넣지 않았을까요? 이 산소가 있으면 유기물이 합성되더라도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자연 조건에서는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유기물이 합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밀러의 실험이든 아니면 그와 유사한 실험이든 모든 실험실 조건에서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이렇게 합성을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요. 예. 아미노산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아미노산이 있고 왼쪽으로 회전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똑같은데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성질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생명체에 사용되어지는 아미노산은 오직 왼쪽으로만 회전하는 L형 아미노산만 사용을 해요. 근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 아미노산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과 왼쪽으로 회전하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유기물이 생성된다 할지라도 자연은 반드시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L형 아미노산만 골라내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연이 예. 어떻게 L형 아미노산만 골라낼 수 있겠어요? 이성질체, 뭐 아미노산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네. 역시 핵심은 세포의 부품을 이루는 유기물 분자들이 재료가 엄청 까다롭다. 네. 그리고 특정한 부분만 골라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는데요. 네, 이성질체 이 말이 좀 어렵죠. 아미노산을 합성을 시키면은 반드시 L형과 D형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이 생명체를 구성하려면 L형 아미노산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른다. 우리가 이제 자연 선택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딱 알죠. 자연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분자 단위에서 D형이냐 L형이냐 이렇게 분자 구조 자체를 선택한다는 건 자연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화학 반응만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고 선택적으로 그것을 배열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재밌는 주제가 또 있어요. 이 돌연변이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몸 안에서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일단 돌연변이가 뭔가를 이해하려면 DNA 손상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DNA가 복제가 돼요.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DNA는 복제가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염기서열 그대로 복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위적으로 어느 부위의 염기서열이 다른 염기로 대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DNA 손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면 염기서열이라는 것은 4가지 염기 물질로 배열이 되는데요. A, T, C,
G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이 있어요. 인간은 이게 몇 개가 연결돼야 되냐면 31억 쌍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연결이죠. A, T, C, G들이 이렇게 쭉 배열될 때 A는 반드시 T로 복제가 되고요. 예, C는 반드시 G로 복제가 되는 게 원리예요. 그런데 A가 T로 복제가 돼야 될 때 만약에 T 자리에 T가 아니고 C나 G가 오면 다른 염기가 잘못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이제 DNA 손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하루에 한 1만 개 정도의 DNA 손상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 이 1만 개 정도의 그 손상이 다 돌연변이가 되면 정말 큰일 나겠죠. 죽을 것 같은데. 네. 예. 돌연변이가 이제 과도하게 이제 넘어가면은 그게 암이 되는 거고요. 또 질병의 원인이 되고요. 또 정자나 난자와 같이 생식세포에 이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건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DNA의 이 손상이 그대로 다 돌연변이가 되지 않고 우리 몸 자체 내에 DNA 손상 복구 메커니즘이 있어요. 글씨를 쓰다가 오타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딜리트 키를 그렇죠, 이렇게 지우죠. 옮겨가지고 그 부분을 지우고 다시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NA 염기 서열 중에 잘못 복제된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내고 그 부분을 삭제시키고 다시 합성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실제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율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DNA 복구 시스템 자체가 또 돌연변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DNA 손상률을 낮출 수 있을까를 연구해요. 반대로 DNA 손상률을 증가시켜서 돌연변이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 예. 그럴까요? 그게 해로우니까요. 그렇죠.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질병의 원인이고 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는 게, 제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이런 돌연변이를 또 진화의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가 축적돼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돌연변이만이 DNA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진화론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DNA가 기존의 DNA와 다른 DNA 세트가 만들어져야 새로운 생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DNA 서열 뭐 몇 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진화론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양의 DNA가 추가돼야 되는데 그런 추가를 통해서 새로운 없었던 조직, 예를 들면 없었던 척추가 만들어진다거나 없었던 날개가 만들어진다거나 없었던 고급 폐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어져야 새로운 생물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기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돌연변이에 이제 기대고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카드구나. 그렇죠. 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입니다. 돌연변이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메커니즘이고 또 우리를 환경에 더 잘 적응시키는 메커니즘이라면 우리가 평상시에 돌연변이를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극도로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방사선에 노출될까 봐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엑스선 촬영을 최대한 금지시키죠. 그렇죠. 왜 권장하지 않고 이것을 막을까요? 해로우니까. 해로우니까요. 예.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기대서 새로운 생물종이나 없었던 조직과 기관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진화론을 너무 과도하게 신봉하는 과학적 상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존 샌포드라는 유전학 교수가 있으세요. Genetic Entropy라는 책을 쓰셨어요. 각 생물종마다 몸 안에서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연변이가 또 축적이 되겠죠. 진화론자들이 기대하는 건 돌연변이가 많이 축적될수록 없었던 생물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샌포드 교수에 의하면 DNA 염기 서열,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죠. 이 게놈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각 생물종을 멸종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쌓이면. 쌓이면 쌓일수록 긴 시간 쌓일수록 오히려 멸종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이 우주 전체는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엔트로피 법칙은 에너지의 양은 그대로예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에너지의 질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있더라도 이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데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쓸 수 없는 에너지 상태로 질적으로 하락을 겪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샌포드 교수가 지적한 건 뭐냐면 생물학적인 엔트로피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DNA 서열이 점점 무질서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좋은 생명체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점점점 나빠지는 그런 질병률이 더 높아지는 그리고 생존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생물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진화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멸종의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돌연변이를 주제로 새로운 종이 생긴다라는 걸 만든 영화가 엑스맨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돌연변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물고기 얼굴 한 돌연변이는 새로운 생물 종들을 출현시키는 긍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물들 안에 질병을 유발해서 생존을 위협하는 오히려 이제 멸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 돌연변이가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니까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유전자 DNA의 상태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점점점 돌연변이가 적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과거로 갈수록 적어진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우리 DNA 상태가 좋았을까요? 인류가 처음 시작됐을 때가 제일 좋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사람으로 치면은 첫 번째 조상일 때, 또 다른 생물종들도 각각 다 첫 번째 동물일 때, 그때가 가장 좋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가 가장 좋았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의 내용이 특별히 창조의 내용이 부정될까 봐 또는 부정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돌연변이만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성경의 역사가 참되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완전한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각 생물종들이 가장 완전한 상태의 DNA를 가지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완전했던 DNA 상태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왜 돌연변이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로 타락 사건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전체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그때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인 단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자체를 다 강등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한 상태였던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질적으로 다 하락하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질병도 유발할 수 있었고 또 돌연변이도 시작될 수 있었을 테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는 이런 악성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돌연변이로 수백만 종의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생겨났다. 오랜 시간만 있으면 마치 그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 사실도 아니지만요. 더 중요한 문제점은 처음에 완전했던 이 창조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죄 때문에 타락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된 거.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또 죽음이 생기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죽음과 썩음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된 이 타락 사건도 거짓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사실 과학적 사실도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드는 반성경적인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DNA도 보시기에 좋았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과학자들이 이제 진화를 부정했잖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진화를 부정한 과학자들 대표적으로 우리 파스테르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파스테르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더욱더 깜짝 놀래고 창조주의 손길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파스테르뿐만 아니라요. 우리 과학책에서 많이 등장하는 뉴튼, 갈릴레이, 케플러 이런 분들도요.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믿음의 과학자들이었고요. 또 진화론이 막 대두됐던 1800년대 후반에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과학자들도 있어요. 파브르, 곤충학의 아버지, 그렇죠? 물리학계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업적들을 세우신 패러데이, 맥스웰, 켈빈 이런 과학자들도 다 진화론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런 과학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합성되고 유기물이 세포가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게 화학 진화설인데 이 화학 진화
진화설을 만들고 또 적극적으로 앞서서 주장했던 그런 과학자 중에 딘 캐년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십 년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더 발달할수록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하다. 우연히 만들어져서 세포를 구성한다는 것이 너무나 뭐랄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했던 그 화학 진화설을 버리고 오히려 창조를 증거하는 과학자로 바뀌게 됐어요. 텍사스에 있는 라이스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화학 교수인 제임스 투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연구 업적이 굉장히 훌륭해서 화학계에 많은 공로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진화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이것에 반대하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화학자가 있다면 나에게 와서 토론을 하자 하고 공개적으로 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진화론만 배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 누구보다 또 현장에서 많이 겪으셨고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진화론이 가르쳐진 거는 물론 오래됐지만 더 농후하게 진화적인 관점을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한 것은 2010년 정도부터 있었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교과서들을 보면은 아주 명시적으로 화학 반응으로 첫 번째 세포가 출현했다. 이런 문장들을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반응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름 아닌 이제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돌연변 현상이라든지 DNA 정교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한 그 까다로운 그런 유기물들의 조건 이런 것들 우리가 최근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을 해도 오히려 생명체가 자연 발생한다는 것이 거부가 되지 지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교과서의 이제 진술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인 사실로 전달하는 이런 서술들을 가설적인 서술로 바꿔야 되겠고요. 만약에 확정적으로 서술하고 싶다면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진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서술해야 오히려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신지를 옹호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